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통계함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다음 표에 표시된 부분을 값을 적절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첫 번째 합계 먼저 구해 볼게요. 자, 합계를 구할 때는 우리가 sum이라는 함수를 쓰죠. 그래서 는이라고 쓰고 sum이라고 입력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요 세 개의 점수를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엔터 쳤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값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놓고 이제 엑셀에서는 자동으로 함수를 계산해 주죠. 자동 채우기 기능이 있어서 그 기능을 이제 사용하면 돼요. 자, 여기 한 칸을 구해놓고 여기 끝에 보게 되면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다가 마우스를 갖다 대면 마우스가 까만색 십자가 모양으로 변해요. 자, 그때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밑으로 쭉 잡아 당기시면 자동으로 전부 다 계산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이요. 평균은 이제 에버리지라는 함수를 구하면 되겠죠. 해서 AVERAGE라고 입력해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얘도 국어, 영어, 수학의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하고 이 세 개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 쳐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평균도 이렇게 80점이다 라고 계산됐고요. 얘도 채우기 쭉 해서 계산해버리면 되죠. 자, 이번에는 이제 학생 수 좀 구해 볼게요. 학생 수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인원에 대해서 전체 학생 수를 구하는 거죠. 자, 는이라고 써주고요. count a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리고 요 이름이 있는 부분 전부 다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 그렇게 했더니 5명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를 쭉 잡아 당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는데 얘가 이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온 게 잘못 나온 거죠. 여기도 5명이 나와야 되고 여기도 5명, 여기도 5명 그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함수를 하나 써서 계속해서 채우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채우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거 좀 보자고요. 내가 첫 번째 칸, 요 합계를 구할 때 식을 이렇게 쓰면 요 범위를 내가 잡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것들의 이제 합계를 구해줘요. 자, 두 번째 칸을 보게 되면 내가 잡아 당겼을 때 요게 파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부분에 합계를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거를 봐도 요 부분에 이제 합계를 구해주고요. 그 다음 거를 봐도 요 부분에 합계를 구해줘요. 내가 여기서 식을 하나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B3에서 D3이다 라고 해서 요만큼 범위 잡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잡아 당기게 되면 내가 채우기를 위아래로 하게 되면 이제 뭐가 변하냐면은 얘네들이 변합니다. 옆에 보게 되면 1, 2, 3, 4 하고 숫자 써 있죠. 이 숫자가 변해요. 밑으로 잡아당기거나 위로 잡아당겼을 때는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들어요. 해서 내가 여기 함수식에서 썼던 이런 주소들에서 이 숫자 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이 전부 다 늘어나거든요. 해서 맨 처음에는 B3, D3 그렇게 돼 있지만 두 번째 칸 같은 경우는 이제 B4, D4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칸은 B5에 D5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밑으로 잡아당기거나 위로 잡아당겼을 때는 숫자가 늘어나거나 줄어듭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인원수를 센 거 보게 되면 지금 요 사람 이름 가지고 인원수를 셌거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잡아당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요 칸은 여기에 인원수를 세줄 거고요. 요 칸은 여기에 인원수를 세줄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빈 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4라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나는 인원수를 구할 때 무조건 난 이름으로 구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썼던 요 식을 쓸 때 지금 요 범위를 잡았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가 변하지 않게끔 고정을 시켜줘야 돼요. 그렇게 식이 늘어나지 않게 내가 함수에 썼던 그런 셀의 주소들이 늘어나지 않게 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전부 다 달러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달러 붙일 때 F4번 키보드 메뉴에 보면 F1번부터 시작해서 F12번까지 있죠. 그 중에서 이제 F4라는 키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전체 달러가 붙습니다. F4를 이 상태에서 한번 더 누르게 되면 숫자에만 전부 다 달러가 붙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문자에만 붙습니다.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없어지고 둘 다 붙고 숫자에만 붙고 문자에만 붙고 없어지고 요거를 계속해서 반복해줘요. 여기서는 인원수를 구할 때 무조건 이름으로 전부 다 구해줘야죠. 그래서 요 범위는 변하지 않게끔 달러를 전부 다 갖다 붙여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요 칸에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이제 인원수가 구해져요. 그래서 지금 요 칸에서 썼던 요 수식에서 요 셀 주소랑 마지막 칸에서 썼던 그 셀의 주소랑 똑같아요. 달러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쪽으로 당기든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응시생 수요. 시험을 봤는데 지금 응시한 사람이 지금 요 3명에다가 요 4명이죠. 얘는 응시 안 했잖아요. 시험을 안 봐서 점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숫자가 들어있는 셀들의 개수를 세줘야죠. 그때 이제 숫자들의 셀의 개수 세주는 게 우리 count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count라고 써주고 범위만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만큼 범위 잡고 가로 닫고 엔터요. 자, 요 칸에서는 영어에 응시한 인원수를 구하는 거고, 자, 요 칸에서는 요 수학에
응시된 인원수를 구하는 거죠. 내가 여기서 구할 때는 국어 시험에 응시한 인원수를 구했어요. 그때 이제 잡아 당겼을 때 내가 옆으로 가게 되면 그때는 이 영어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세야 되고 그 옆으로 또 잡아 당기게 되면 수학 응시한 인원수를 세줘야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게 맞죠. 그래서 여기서는 달러를 붙이지 않고 그냥 잡아 당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실행수요. 결실을 했다 그 얘기는 시험을 안 봤다 점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빈칸에 개수를 세주는 함수가 우리 카운트 블랭크라는 함수가 있었죠. 그래서 는이라고 써주고 카운트 블랭크라고 입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 국어 시험 본 성적 전부 다 범위 잡아주고 가로 닫고 엔터요. 자, 요 두 번째 칸에서는 영어 거 구하고 여기서는 수학 거 구해야죠. 계속해서 늘어나야죠. 그래서 여기도 달러 붙이지 않고 그냥 쭉쭉 잡아 당기면 됩니다. 그랬더니 결과값이 이렇게 나왔네요. 그 다음에 이제 90점 이상인 인원수가 몇 명이냐 그거 이제 세는 거예요. 그러면 요 칸에 계산할 때는 이 범위에서 해야 되고 요 칸일 때는 이 범위에서 해야 되고 이 칸에 계산할 때는 이 범위를 이용해야죠. 그래서 여기서도 달러를 붙이지 않고 그냥 잡아 당기면 되겠네요. 그죠? 자, 일단은 조건이 하나 나왔어요. 90점 이상이다. 그 조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다 는이라고 써주고 count if 하고 count if라는 함수 써주면 되겠죠. count if라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조건 범위를 잡아주고요. 뒤에다가 쌍따옴표로 묶어서 조건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점수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자라 그거죠. 그래서 조건 범위 잡아주고 그 다음에 쌍따옴표를 묶어서 크거나 같다 90하고 이렇게 조건을 달아주면 되죠. 카운트 if에서는 조건을 쓸 때 반드시 이 조건을 쌍따옴표를 묶어야 된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에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찾아라 그겁니다.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나서 옆으로 쭉쭉 잡아 당기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0점 이상 90점 이하의 인원수를 세래요. 얘는 이제 조건이 두 개죠. 80점 이상이고 95점 이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는이라고 써주고 count if s라고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첫 번째 조건이요. 이 범위에서 뭐 찾아라?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크거나 같다 80 써주고 그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도 이 국어 점수에서 뭐 찾아라? 95점 이하인 거 찾아라. 해서 작거나 같다 95 하고 써주고 가로 닫아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count if 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건을 여러 개 쓸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조건, 이게 두 번째 조건.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에 이 데이터 범위가 여기잖아요. 그죠? 이 범위가 똑같다고 해서 생략하고 쓸 수는 없어요. 반드시 두 번 써야 됩니다. 해서 이 범위에서 80점 이상인 거 찾아라. 이 범위에서 95점 이하인 거 찾아라. 그렇게 해서 지정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엔터. 그러면서 이제 잡아 당기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계산해 주면 됩니다. 우리가 함수식을 쓸 때 는이라고 쓰고 만약에 썸이라고 이렇게 쓰고 가로를 열잖아요. 그럼 여기 보게 되면 넘버 1이다, 넘버 2다 이런 식으로 점점점 하고 찍혀 있어요. 이게 뭔지 영어도 좀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이제 실기시험 볼 때 좀 고생을 덜 합니다. 모든 함수들 엑셀 시험에 우리 시험에 나오는 이 모든 함수들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외울 수 없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도 이렇게 내가 함수를 쓸 때 이렇게 밑에 영어가 나오거든요. 형식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영어로 나와요. 그래서 영어도 조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종류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넘버 1, 2 그렇게 나오면 이제 내가 합을 구할 그 범위를 얘기하더라 라고 그렇게 기억하시고요. 만약에 count if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와요. 영어가.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조건 범위를 잡는 거고 뒷부분이 이제 조건을 쓰는 곳이죠. 해서 이런 영어들 몇 개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런 영어의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해서 필기 공부할 때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좀 눈여겨 보시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큰 도움이 돼요. 또 실기 시험 볼 때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도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엑셀 프로그램 똑같이 쓰거든요. 그래서 시험장 가도 이런 영어는 다 나와요. 그럼 나중에 실기 시험 볼 때 많은 도움이 되니까 좀 아예 처음부터 이제 공부하실 때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보니까 다음 표에 표시된 부분의 값을 적절한 함수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칸 보니까 이제 순위 구하는 거 나왔죠. 순위 구하는 함수가 우리 랭크 EQ라는 함수가 있었죠. 해서 랭크 EQ 라고 써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그 다음에 이 점수가 컴마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가로 닫고 엔터요. 했더니 지금처럼 2등 하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요거를 이제 쭉 잡아 당기면
결값이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지금처럼 얘랑 점수가 다른데 똑같은 2등이래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칸 순위를 구할 때는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라고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두 번째 칸 거를 물어볼 때는 이 160점이라는 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세 번째 사람 거 구할 때는 이 15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네 번째 사람 거 구할 때는 이 198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 마지막 거 구할 때는 이 270점이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이냐라고 물어봐야죠. 해서 내가 몇 번째 칸을 계산하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240이다, 160이다, 150이다, 198이다, 270이다 해서 얘네들은 계속해서 늘어나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 거를 구하든 간에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건 동일하죠. 그래서 이 전체 범위는 변하지 않게 전부 다 달러를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에서 이 전체 범위에 해당하는 거 얘네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달러를 다 붙여주고 엔터를 쳐야 돼요. 여기 앞에 있는 2, 3이라는 건 이건 내 점수 얘기하는 거죠. 내가 첫 번째 사람 거 구할 거니까 이 첫 번째 칸에 있는 총점이 내 거. 그죠? 요 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터 치고 나서 이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제 등수가 정상적으로 나오죠. 자, 랭크라는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맨 마지막에다가 우리가 논리값을 쓰는데 이 논리값을 지금처럼 생략하거나 아니면 저 자리에다가 0을 쓰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구해주고요. 생략하지 않고 0 말고 다른 숫자를 쓰게 되면 이제 오름차순으로 그렇게 순위를 구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오름차순, 내림차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내림차순 순위를 구할 때랑 오름차순 순위를 구할 때랑 등수가 반대로 나와요. 내림차순이다 그러면 우리가 내리막길 생각하면 되죠. 내리막길 그러면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점점 내려가는 걸 보고 얘기하죠. 그래서 얘는 높은 숫자가 1등.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오르막길이요. 오르막길 그러면 낮은 곳에서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낮은 숫자가 1등이요. 해서 상황에 따라서 오름차순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달리기 시합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 초 있죠. 기록을 가지고 순위를 매기겠다라고 했을 때는 달리기의 기록은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1등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맨 뒤에다가 이제 논리값을 표시할 때가 있고 생략해도 될 때가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림차순 같은 경우에는 논리값을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0을 쓰거나 둘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오름차순이다 그러면 이제 0 말고 다른 숫자 써주면 됩니다. 0 이외에 다른 숫자를 쓰게 되면 그게 오름차순이에요. 이렇게 해서 순위 구할 때는 말로 기억하세요. 맨 앞에 오는 게 내 점수. 이 내 점수가 이 전체 범위에서 몇 등입니까? 그리고 뒤에다가 논리값 두 가지를 쓸 수 있더라 라고 그렇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전체 범위는 꼭 달러를 붙여야 된다. 그리고 논리값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더라.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하거나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해주더라. 이 랭크는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 칸 보게 되니까 지금처럼 여기 앞에서 2위, 뒤에서 2위하고 써져 있죠. 얘는 뭐냐? 이 점수들에서 그러니까 두 번째로 높은 값 찾는 거죠. 자, 이 칸은 이제 영어 점수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값. 이 칸은 수학에서 이제 두 번째로 높은 값. 그 다음에 여기는 총점의 두 번째로 높은 값. 그거 찾는 거. 자, 그 밑에 칸은 뒤에서 2위 그랬어요. 얘는 이제 두 번째로 낮은 값 찾는 거예요.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 그런 거 찾을 때 우리가 라지라는 함수와 스몰이라는 함수를 쓰면 되죠. 그래서 일단은 앞에서 2위 그럼 이제 라지라는 함수 써야죠. 그래서 는이라고 써주고 라지라고 써주고 그리고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값 찾아주세요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두 번째로 큰 값 찾아라. 그리고 나서 엔터. 그리고 얘는 쭉 채우기를 해주면 되죠.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서 두 번째 거 는이라고 써주고 이제 스몰이라고 써주고 이 전체 범위에서 두 번째로 작은 값 찾아주세요 라고 그렇게 함수를 써주면 되죠. 그러면서 엔터 치고 또 채우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함수 같이 풀어봤습니다. 자, 몇 번째로 큰 값, 몇 번째로 작은 값 찾아라 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라지나 스몰을 써야 되고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때는 우리 맥스하고 민이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